Q&A 글 올렸었는데 되게 답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무도 관심 없으실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이 달아주셔서 기분도 좋고 좀 부담도 됐는데요. 그래도 한번 그 달아주셨던 질문들 최대한 답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읽어보면서 그냥 이렇게 문답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끔. 선생님 나이랑 MBTI 궁금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피부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성형은 어디 했는지도 궁금해요. 너무 예쁘세요. 일단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는 비밀이고요. 왜냐면 저한테 시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나이 되게 많이 여쭤보셨는데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그동안 제가 항상 비밀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유튜브로 공개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비밀입니다. 그리고 MBTI는 ISFP예요. 완전 극단적인 I고요. 엄청 현실적이고 F는 사실 F랑 T랑 반반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P여서 유튜브도 원래 이렇게 미리미리 찍고 해야 되는데 맨날 준비 없이 그냥 카메라 켜고 합니다. 피부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사실 과가 식품영양학과였어요. 그때부터 약간 외모 꾸미는 거나 다이어트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영양학을 하게 되면은 제가 외모로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뭐 진짜 다이어트 식단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침습적으로 좀 뭐 보톡스 필러 이런 것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대 공부를 다 크고 나서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부터 저는 이거밖에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거 하려고 의대를 갔습니다. 성형은 어디 했는지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하진 않았습니다. 안 하진 않았는데 어디를 뭐 어떻게 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뭔가 성형 권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데일리 메이크업 파우치도 소개해주세요. 립스틱 뭐 쓰는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데일리 메이크업은 평소에는 화장을 거의 잘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거의 5분 컷으로 아침에 막 급하게 하고 가는 루틴이 있긴 하거든요. 제 비루한 파우치 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방에 막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일단은 피부 저 투쿨 포스쿨 픽싱 누드 쿠션 2호 쿨 페탈 이거 쓰고요. 이거 하게 되면 되게 뭔가 피부 뽀샤시해 보이고 쌩얼 같은데 피부에 되게 속광이 많이 돌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정착해서 쓰고 있고 근데 쉐딩 이거 다 깨지긴 했는데 쉐딩 씁니다. 이걸로 코 쉐딩이랑 뭐 다 해주고 있고 네 이거 롬앤 베러덴 팔레트 피오니 누드 가든? 여기서 딱 요거 2개 색깔만 써요. 그래서 저는 중안부 짧아 보이는데 되게 집착하는 사람이어서 되게 언더 부분에 이런 어두운 핑크톤 해서 애교살 부분 이렇게 해주고 그 입술 그냥 립밤 바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립스틱 뭐 쓰냐면요. 이거 뭐냐 토니모리 게디 틴트 워터풀 버터 모브 가나슈? 이거랑 무슨 롬앤의 무슨 모브 색깔 뭐 쓰는데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발라요. 그래서 네 립밤도 주머니에 있는 거 바릅니다. 요새는 이거 바세린 립 에센스 바르고 있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원장님 쌩얼도 너무 예쁘세요. 저는 눈이랑 눈썹 사이가 좁아서 눈 밑 화장을 더 강조하시는 편인데 삼각존에 뭐 하셨는지 궁금하시대요. 그리고 세수하고 선크림 바르는 영상에서 눈 밑 애교살 위에가 그윽하게 나와서 너무 예뻐요. 아니면 그냥 속눈썹이 많으신 걸까요? 뭐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저는 셀프로 애교 필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약간 애교살 아래가 더 그윽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카메라에. 그리고 저는 아래 속눈썹이 되게 진한 편이에요. 그래서 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세수한 영상에선 뭔가를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붉게 칠하는 편이긴 해요. 하신 시술 성형 등 외모 관리 궁금합니다. 일단 외모 관리는 저는 평소에 식단을 항상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거의 루틴으로 아침은 프로틴바를 먹는 편이고 프로틴바는 아니면 뭐 꼬박꼬박 이런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 먹는 편이고요. 점심 때 항상 똑같아요. 샐러드에 바질 치킨 랩 소스 2분의 1 하고 크랜베리 추가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보통 뭐 포케나 아니면은 뭐 샐러드 바질 치킨랩 배달비 아끼느라 2개 시켰으면 그것도 먹고 아니면 집에 와가지고 간장 계란밥 해먹습니다. 그러면은 살이 웬만하면 안 찌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운동은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출퇴근길에 좀 많이 걸어 다니려고 하고요. 뭐 숨 쉴 때 배에 힘주고 숨 쉬고 이 정도 합니다. 시술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민망하긴 하지만 일단 필러 얼굴 전체 다 했고요. 이마 필러 하고 눈밑 여기 애교 필러 하고 눈밑 필러도 하고 앞광대랑 옆볼에도 들어있고
뭐 입술 필러 하고 턱끝은 했다가 녹였고 그 얼마 전에 목주름 필러도 했고요. 다 제가 셀프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꾸준히 울세라나 아니면 실리프팅 이런 걸로 얼굴형 관리해주고 있는 중이고 써마지 1년에 한 번 정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제 나이에 그렇게 써마지가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니어서 뭐 조만간에 또 할지 그거 모르겠어요. 울세라 정도는 6개월 뒤에 한 번쯤 더 할 것 같긴 합니다. 원장님이 쓰시는 애정템 스킨케어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에 있는 거 들고 올게요. 예전에 막 세수 영상이랑 스킨케어 영상에서 계속 보여드렸던 거기는 해요. 저는 일단 메이크업 지우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클렌징 밀크 무조건 씁니다. 메이크 프렘 이거 되게 순하고 좋아요. 이걸로 세수하고 나면 되게 건조한 게 많이 잡혀서 저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세수하고 나서는 웰라쥬 히알루론산 이 앰플 한 번 바르고 마르고 나면 한 번 또 바르고 마르고 나면 또 발라요. 그러고 나서 이지듀 MD 크림 이것도 다 앰플 흡수된 상태에서 얇게 한 겹 바르고 마르면 한 겹 더 바릅니다. 그리고 자요. 이렇게 아침 저녁 그냥 꾸준히 해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딱히 막 화장이 밀리거나 하지도 않고 또 특별히 막 많이 건조하지 않고 무엇보다 제가 되게 예민한 피부인데 저한테는 이 조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착해서 저 정도 2개만 쓰고 있습니다. 운동 다녀온 후에 열감 관리 스킨케어 루틴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운동은 안 하는데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보통 운동하시고 나면 얼굴에 되게 열감이 많이 오르게 되시잖아요. 근데 왜 논문에 그런 게 있어요. 피부 온도가 1도가 오르면 피지 분비량이 10% 정도 증가한대요. 그래서 온도를 최대한 내려주는 게 중요한데 많이 얼굴에 열감이 오르시는 분들은 조금 냉장고에 시원하게 미리 팩 같은 거 너무 기능성 팩 말고요. 간단히 보습 관련된 히알루론산 팩 정도만 잠깐 쟁여 놓으셨다가 운동 갔다 오시면 그거 꺼내서 너무 차갑지 않은 상태로 약간만 시원한 정도로 잠깐 상온에 두셨다가 씻으시고 팩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냥 딱 열을 내리는 정도 말고는 특별히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되실 것 같아요. 운동 다녀온 후에 특별히 스킨케어를 추가하겠어 하고 하셨다가 괜히 더 뒤집어지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냥 보습 잘 해주세요. 그 다음 질문은 네, 여드름 모공 흉터로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이미 요단강을 건넌 피부는 피부과에서 시술받고 홈케어는 따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런 각종 트러블이 있고 예민한 피부는 뭘 특별히 많이 하지 마세요. 특히 피부과에서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리쥬란이나 포텐자 이런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거 하시고 일부러 막 신경 써서 비판템 같은 거 얼굴에 막 많이 바르시거나 마데카소를 얹고 주무시거나 이러다가 피부 확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모공을 맞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냥 가볍게 세안해주시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뭐 MD 크림이나 그냥 재생크림 같은 거 얇게 한 2겹 정도만 바르시고 주무시고 그냥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시술 관련 네.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술 관련 질문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다 대답은 드려볼게요. 토닝은 수분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리쥬란 토닝 이렇게 같이 받으면 좋나요? 추천하는 시술 조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리쥬란 토닝 같이 받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리쥬란이 피부에 이제 재생을 확실히 도와주는 성분이잖아요. 토닝을 하게 되면 어쨌든 겉에서 레이저가 막 때리면 피부 제일 겉에 있는 각질층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수분이 막 날아가면서 더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닝 하시면서 좀 이 시기도 너무 따다다다 뭐 일주일마다 계속 받으시지 마시고 추천해주시는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 맞춰서 받으시면서 중간에 좀 띄엄하고 띄어서 중간에 리쥬란 한번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닝 하시기 전에 미리 일단은 얼굴에 수분감을 먼저 채워 놓은 후에 토닝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는 있어서 리쥬란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리쥬란을 먼저 하시고 토닝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울세라는 비싸서 조금 저렴이 버전으로 20대 후반에 하면 좋은 리프팅 추천이요. 그리고 선생님의 가장 효과 좋았던 다이어트 방법 저렴이 버전으로 20대 후반에 하기 좋은 리프팅은 인모드가 있습니다. 사실 울세라랑 조금 다른 결이기는 해요. 울세라는 초음파 리프팅이어서 왜 우리 오징어 구우면 탁 쪼그라들듯이 얼굴을 착 붙여주는 게 울세라거든요. 근데 20대 후반
시간이시라면 일단은 조금 저렴이 국산 버전으로 나온 리프팅 시술들 뭐 슈링크나 아니 인모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슈링크는 아까 울세라의 정말 딱 저렴이 버전이어서 울세라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가성비 있게 관리를 꾸준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인모드 추천드렸던 이유는 그래도 20대시라면 아직은 얼굴에 좀 군살들이 좀 있을 시기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모드는 딱 이렇게 살을 부항 뜨듯이 부항 빨아들여서 거기 집힌 살, 지방을 좀 빼주는 기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 군살들 딱 예쁘게 정리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제 저렴이만 찾으시면 조금 안 되시는 게, 이게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디자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뭐 슈링크 인모드만 무조건 받으셔라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마다 빠지면 안 예쁜 부위들이 있고 꼭 빼주면 좋을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디자인해 주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리프팅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효과 좋았던 다이어트 방법은 일단은 저는 식단이 90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운동 안 해요. 뭔가 다이어트를 해야지가 아니라 저는 조금 다이어트 식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샐러디 바질 치킨 랩이나 아니 뭐 로스트 닭다리살 샐러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좋아해서 계속 평소에 많이 먹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밤에 좀 많이 걸어요. 한 번 걸으면 막 1시간 반씩도 걷고 하거든요. 걷는 걸 워낙에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 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자주름에 뭘 하면 좋을까요? 6개월 뒤에 결혼하는 예비 신부인데 팔자주름이 고민이라 여쭤봅니다. 하나만 한다면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축하드려요. 결혼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게 근데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팔자주름이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직접 얼굴을 뵈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팔자주름 위에 살이 이렇게 두둑하게 잡혀서 웃을 때 빵빵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살은 되게 얇은데 여기 코 옆에만 푹 꺼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살이 너무 얇아서 여기가 실금처럼 접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살이 많다 하시면은 뭐 울세라나 아니면 지방분해 주사 이런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여기 그냥 코 옆에가 푹 꺼지신 분들이라면 여기 볼륨을 좀 차오르게 해주는 레디어스나 주베르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냥 좀 실금처럼 주름이 딱 손금처럼 접힌다 하시는 분들은 레디어스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좀 푹 패여있다 하시면은 필러, 그냥 주름 필러 한 땀 한 땀 따서 목주름처럼 채워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는 얼굴을 뵈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팔자주름의 최고인 시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부작용 없고 효과 좋은 거 궁금하다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게 되게 큰 틀에서는 부작용이 없고 효과 좋은 거예요. 하나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아까 예비 신부라 하셔서 5, 60대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서 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살이 이렇게 접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실리프팅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이가 속건조가 심한데 무슨 시술이 좋을까요? 아이리쥬란 이가에 맞아도 될까요? 아이리쥬란은 눈가에 맞는 용이라 이가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리쥬란 HB가 뭐 이가 잔주름에 괜찮아요. 코모공은 치료가 가능한 게 맞는지 궁금해요. 아예 없애는 건 안 되고요. 뭐 한 40% 정도는 좋아지는 게 가능한데,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포텐자 좋아요. 애교집이 넓은 사람도 애교 필러 추천하시나요? 애교집이 넓으면 필러가 퍼질 수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애교집 넓고 다크서클 눈밑 꺼짐이 있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애교집이 넓다는 게 얼마나 넓으신지를 봐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하는 눈이 맞으시다면 보통 애교집이 넓다고 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애교집에 딱 정확히만 넣으면 아래로 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보다 용량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볼륨이 앞으로 좀 많이 차게 되면 당연히 이 아래 눈밑 꺼짐은 조금 더 심해 보일 수는 있겠죠? 이게 적당히 되면은 눈이 오히려 커져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좀 과하게 되면 오히려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하셔서 이것도 얼굴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볼페임이 좀 있는데 살 때문인지 역광대 때문인지 방문해서 상담하면 선생님이 봐주시나요? 보세요. 오시면 봐드립니다. 터프톡스를 국산으로 1년에 한 번 맞고 있는데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좀 더 비싼 외국산을 쓰면 내성이 덜 생길까요? 비싸다고 내성이 덜 생기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정해진 주기만 잘 지켜주신다면 국산으로 계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실제로 국산 한번, 외산 한번, 뭐 국산, 외산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40대 초반입니다. 눈꺼풀 꺼짐이 고민인데 추천해 주실 만한 시술이 있으신가요? 얼굴살이 없어요. 눈꺼풀 뭐 아이홀이 훅 들어
들어가신 분이라면 눈꺼풀 필러를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눈가 여기 꺼풀이 짜글짜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아이서마지나 아이리쥬란 이런 것들 눈꺼풀에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생님 올라오는 거 다 꾸준히 챙겨보고 있어요. 덕분에 도움이 많이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내년에 30인데 지금부터 관리받으면 좋은 게 있을까요? 리프팅이나 스킨 부스터 추천해주세요. 피부 타입도 써주셨네요. 속건조 있으시고 홍조가 있으시대요. 사실 정말 정확한 거는 이것도 직접 뵈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 속건조나 홍조가 심하시다면 스킨 부스터에서는 리쥬란 제일 추천드리고요. 가성비 있게는 물광주사 그냥 꾸준히 한두 달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일단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속건조만 잡혀도 홍조가 많이 나아지기는 하시거든요. 그리고 리프팅도 앞에서 봤을 때 이중턱이 말할 때 보인다 하시면 인모드 추천드리고 여기 심부볼 이렇게 늘어지고 팔자 위에 살이 조금 있고 하다 하면 울세라도 괜찮으실 것 같고 이제 내년에 30이시니까 너무 이르진 않거든요. 아니면 조금 간단하게 얼굴형 관리해보고 싶다 하시면 지방분해 주사도 괜찮습니다. 관리는 적금이냐 대출이냐 이거에 대한 선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왠지 뭔가 그런 소문? 뭐 울세라 너무 자주 받게 되면 얼굴이 흐물흐물해진다 뭐 이런 소문 때문에 대출이라고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저는 무조건 적금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시술마다 정해진 주기만 잘 지켜주신다면 부작용은 크게 있을 일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는 무조건 안 좋아지기 전에 예방 차원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가성비 좋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적금 차원으로 처지기 전에 미리미리 좀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적금이라 생각합니다. 레디어스로 미간 팔자 부분 시술 효과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디어스를 여기 눈썹 위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면 일단 안정성이 지금 딱 보장이 되지가 않았어요. 정확히 승인받은 게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팔자 부분은 효과가 아주 좋아요. 볼륨 차오르는 효과도 좋지만 좀 짜글짜글한 주름들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눈 밑이 이후에 결절이 생겼는데 없앨 수 있을까요? 결절이 왜 생기셨을까요? 이거는 시술 받으신 병원에 문의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피부가 얇은데 페임이 심한 여드름 흉터는 어떤 시술 받아야 괜찮을까요? 일단 페임이 심하다고 표현하신 거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경계져서 페인 흉터를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물론 포텐자 같은 것도 괜찮긴 하지만 깊이가 깊으면 포텐자로는 역부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약간 이렇게 페인들을 아래를 주사 바늘로 많이 끊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걸 서브시전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주베룩 같은 이 아래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서 좀 채워주는 스킨 부스터를 할 때 주사기로 제가 많이 끊어드리긴 하거든요. 이거 하게 되면 좀 푹 페인 흉터의 효과가 되게 좋긴 합니다. 쌤, 저는 재작년부터 시술, 울서마지 써마지 온다를 시작해왔는데요. 쌤처럼 V라인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V라인을 가질 수 있을까요?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인... 얼굴에 살이 없는 편이시군요. 살이 없다의 기준이 근데 사실 너무 다르셔서 항상 이제 상담하실 때 저는 얼굴에 살 없는데 울세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살 많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얼굴 뵈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니까 약간 조금 여기 교근 쪽 사각턱 근육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각턱 보톡스 추천은 드리고 둥근 형태시라면 턱끝도 되게 약간 납작한 형태이실 것 같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적당히 턱끝에 좀 대칭 잡아주고 살짝 중심 잡아주시는 것도 도움은 되실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슈링크 유니버스 했을 때도 너무 아팠는데요. 입술 필러는 몇 배 아플까요? 원장님 입술 너무 예뻐서 저도 필러 맞으러 갈 거예요. 기다릴게요. 사실 너무 다른 통증이어서 비교를 해드리기 좀 그런데 슈링크 유니버스는 약간 턱을 때리는 느낌? 우리우리한 느낌이 든다면 입술 필러는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라 따끔따끔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 정말 얇은 바늘 쓰고 해서 진짜로 많이 안 아프긴 합니다. 입술 필러. 이게 너무 소문이 아프다고 무성해서 그렇긴 한데 진짜 안 아파요. 최근 눈 주변 자글자글한 주름이랑 커진 모공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합리적인 시술이 뭐가 있을까요? 스킨 보톡스일까요? 모공 커진 거는 합리적인 시술이다 하면 스킨 보톡스가 맞으실 것 같긴 해요. 한 번만에 좀 효과를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서 그럼 스킨 보톡스가 맞으신데 눈 바로 아래쪽은 스킨 보톡스를 하게 되면 애교살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좀 건조하다 하시면은
아이리쥬란 괜찮으실 것 같고, 좀 너무 피부가 전체적으로 얇게 좀 자글자글한 노화가 많이 진행되었다 하시면 아이서머지도 추천드리긴 합니다. 아니면 좀 너무 이게 깊은 주름이 눈 앞머리 쪽에 지시는 분들은 울트라콜 같은 거 한 땀 한 땀 따서 넣어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콜라겐을 많이 생성해서 좀 깊은 주름 채우는데 괜찮거든요.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입술 필러 하고 왔는데 윗입술에 살짝 문칭 현상이 있던데 다시 가서 녹여야 될까요? 너무 아까운데요? 녹이시지 마시고, 원래 입술 필러는 잘 뭉쳐요. 너무 흔한 현상이시고 초반에 잘 뭉칠 수 있는데 언제든 병원 가셔서 풀어달라 하시면 열심히 선생님이 몰딩 해주실 거거든요. 한번 풀면 괜찮습니다. 그냥 초반에 얼른 병원에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래도 이마로 눈을 뜨는 편이었는데 나이 드니까 눈 뜨는 힘이 더 약해지고 조금씩 처지더니 눈이 작아졌어요. 아이 울세라로 효과가 있을까요? 눈두덩이에 살이 없는 편이라 눈꺼짐이 올까 걱정됩니다. 이거 아이 울세라 효과 있긴 합니다. 아이 울세라를 눈두덩이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처음 FDA 승인받은 게 눈썹을 리프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 위를 올려주는 거라 눈두덩이 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이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눈 뜨는 힘이 훨씬 편해지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 울세라 추천드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누구나 이 이마 볼륨이 꺼지세요. 그러면은 이제 볼륨이 꺼지고 살이 남으니까 여기 살 이마 쪽이 짜글짜글해지고 좀 처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이마 위에 좀 꺼진 볼륨을 채워주는 이마 필러를 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오시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리프팅 레이저를 자주 하면 살이 흐물흐물해지고 콜라겐을 억지로 유도하다 보니 오히려 나중에 흘러내린다는 말이 있던데, 이 말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과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리프팅 레이저 주기가 있으실까요?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흐물흐물해지는 소문이 많죠. 근데 이거는 거의 매일 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적당히 한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오히려 약간 나중에 흘러내리기 전에 미리미리 좀 땡겨주는 게 저는 훨씬 가성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울세라 제일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해주시면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눈 밑 잔주름, 애교살 윗부분에는 아이리쥬란 추천드려요. 팔자주름의 실리프팅이 필러나 주베룩보다 효과적인가요? 주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실리프팅 효과 있는 얼굴 확인하시는 방법은 거울을 보시고 약간 이렇게 해서 당겨보세요. 얼굴을 여기 관자놀이 쪽에 살짝 올려서 팔자가 많이 좋아진다 하시면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딱히 좋아지는 게 없다 하시면 채워야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으실 거예요. 필러보다는 저는 뭐 레디어스나 주베룩 같은 콜라겐 부스터를 팔자에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실리프팅 주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는 한데 보통 1, 2년에 한 번 추천드리기는 해요. 리프팅 레이저 어릴 때부터 받는 거 괜찮나요?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20대 초중반이시면 아직 노화 예방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기는 한데, 뭐 슈링크 울세라는 아직은 추천 안 드리고요. 그냥 적당히 만약에 젖살 조금 볼살 고민이시다 하시면 인모드 정도? 뭐 노화 예방 목적은 아니고요. 그냥 미용상으로 살짝 추천드리긴 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필러 시술은 꺼진다 싶으면 조금씩 리터치식으로 계속 맞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부 녹이고 다시 맞는 게 좋을까요? 뭐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저한테 오신 분들도 다른 곳에서 맞고 오셨는데 모양이 특별히 거슬리는 데 없고 자연스러우시다 하시면 그냥 저는 딱 그 층에다가 예쁘게 모양 잡아서 다시 해드리는 편이고, 만약에 눈 밑에 웃을 때 볼록해지신다던가 아니면 팔자 위에 필러가 너무 이렇게 쌓여 있으시던가 입술 필러가 이 위에로 많이 퍼져서 입술이 너무 오리처럼 나와 있으시던가 이러면 무조건 녹이는 편이기는 해요. 이거를 너무 한 부위에 과용량 넣으면은 약간 퍼지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면 샌드위치에 왜 잼을 한 층에다만 잼을 탁 넣으면 이렇게 눌렀을 때 쫙 퍼지잖아요. 근데 여러 층에다가 골고루 잼을 발라놓으면 눌러도 잼이 확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층에 너무 과하지 않은 용량으로 예쁘게 시술만 됐다면 그냥 꺼졌을 때 다시 제대로 예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볼페임에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가성비로 추천드려요. 가성비는 사실 한 번만에 효과가 좋아야겠죠? 필러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볼페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시는데 특히 여기 딱
꺼져서 여기 그림자가 선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필러를 할 때 좀 캐뉼라로 인대를 좀 끊어준다? 여기를 좀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볼페임이 많이 부드러워지긴 하셔서 필러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여드름 치료 때 솜털 제거 무조건이라 하셨는데 1회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겠죠? 주기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여자분들이시라면 5번 정도는 추천드리고 보통 한 달 간격으로 해서 5번 정도? 필요하면 10번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한 달 간격으로 추천드려요. 쌤 병원에서 울세라 900샷 시술 받았는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다들 아프다고 얘기하고 안 아프게 하면 약하게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통증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네, 안 아프셨죠? 네, 기분 좋은데요? 일단은 아프게 한다고 무조건 효과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엄청 아프고 엄청 부으셨대요. 근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해서 실망하시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이거 통증이랑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무조건 마취도 다양한 방법으로 해드리긴 하거든요. 비밀이지만. 그래서 그 마취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정말 안 아프게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통증의 정도도 마취를 하지 않고 받더라도 사람마다 적절한 에너지가 있고 적절한 층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층에 적절한 에너지로 받게 되면 효과는 좋아요. 무조건 아프게 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통증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따끔. 열심히 대답을 해봤는데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도 질문 되게 많았어요. 나머지 질문들은 사실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컨텐츠로 좀 준비를 해볼게요. 뭐 나이대별로 추천 시술이나 필러 종류 추천, 여드름 치료 순서, 흉터 치료, 다크서클, 그리고 색소 어떻게 하냐 뭐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는 다음번에 컨텐츠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